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서 이제 또 기각각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먼저 각하란 것은 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 같은데 예. 각하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의 제3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해서 1심처럼 각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현재 재학 중인 의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수업권이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가지고 예. 할 경우에는 이 현재 어떤 의대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송 자체가 제기할 어떤 자격이 되고 소송 자체는 적법하다라고 봤는데요. 다만 내용을 봤을 때 더불어서 단순히 이게 그 각하를 넘어서 예. 만약에 의대 정원이 인정될 경우에는 네. 이 사람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현실적인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인정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학습권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정부의 정책으로서 의대 정원을 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정책이 중요하냐 두 개를 경중을 비교를 했을 때 예. 일부 그 의대생들의 수업권을 조금 희생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비교 형량을 했는 결과 예.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의대생들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방점을 찍어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익에 더 방점을 찍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재항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라는 건데 의료계에서 의료계에 유리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온다고 해도 내년도 의대 정원 막을 방법이 있나요? 사실상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건 행정행위입니다. 정부에서 정책 위반자로서 2,000명의 증언과 관련해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 부분이 다소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더라도 예. 그걸 이유로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법원이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상권 분립에도 좀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가더라도 뒤집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의료계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 측에서는 5월 말까지는 그래도 대법원에 좀 본인들이 재항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예. 도출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유동적인 상황 때문에 정부가 이런 수시 모집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예. 이르면은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의료계 입장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공의들의 복귀 이 문제는 뭐 입장 발표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가까운 지인분들의 의료계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요. 예.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잘 됐다. 이것을 이유로 해서 현업 복귀보다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예. 다만 일부 같은 경우에는 생활고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복귀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네. 오늘 물론 의료계의 전체적인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판결을 기준으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현업으로 복귀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좀 더 지켜달라는 의견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예. 좀 더 어떻게 보면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지금 전국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있어서 지금 사실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과로해 가면서 진료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휴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 어떤 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 전공의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예고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학들의 의대 증원 절차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실적인 반발은 지금 철회되고 있지 않지만요.
법률적으로는 탄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의대 정원이 예정된 대학이 32곳입니다. 예. 그렇지만 학칙 개정이 필요한데 워낙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네. 제대로 이 부분을 마무리 짓지 못한 대학들이 한 절반 정도에 이르는데요. 예. 지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정원을 그렇다면 한 2,000명을 정부에서 배분해서 할당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는 재량적으로 어느 정도를 늘릴지 자체 판단이 대학별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총 집계를 내보면 이 32개 대학 중에 전년도보다 1,469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의학 전문 대학원까지 하면 1,500명 이상의 증원이 예상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수순을 밟는다면 당장 이런 수시 모집과 이런 재외 전형부터 이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사실 의료계와 정부가 진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어제 첫 출근길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 이건 어떻게 평가를? 말 그대로 어떤 증거에 의해서 판단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기본 고발인 조사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참고인 조사 결과 그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아마 소환 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지금 예컨대 이제 뭐 그 명품 파우치백을 예.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런 그 물품을 받았다고 해서 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검찰이 부르는 것은 조사를 한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소환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만약에 소환을 한다라는 취지는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에 대한 어떠한 예. 그 범죄와 관련해서 범죄의 혐의를 조금은 좀 인정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만에 하나 그냥 서면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처벌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지검장의 말씀처럼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한다는 것은 결국 사건의 어떤 관련된 조사 결과 증거가 뭔가 나오면은 소환 조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만약에 인정된다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한다고 하면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도 가능한데요. 다만 과연 그렇게 소환된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포토라인의 선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재인 그 대통령 네. 당시 이 조국 전 장관이 없었잖아요. 공개 규정과 관련해서 수사 공개 금지 규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여사가 설령 그 검찰에 나온다 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재 규정상 가능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일단 예. 이 지검장은 뭐 자신에게 친윤 검사다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친윤 검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검사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언론을 보면 익명의 검찰들이 이런 인사는 이른바 검찰 내 찐윤, 찐친윤만 예. 남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인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친윤 검사가 아니다. 정치와는 무관하다라는 본인의 답변이 정확하게 국민들의 수긍을 받으려면 수사를 정확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 검찰총장이 정확하게 김 여사 수사하겠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하겠다. 소환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과 연관돼서 인사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 신임 중앙지검장과 예. 관련해서는 김 여사를 소환할지 그리고 정확하게 수사를 할지 여부에 따라서 검찰에 어떻게 보면 존망이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나 빠르게 짚어봐야 할 네. 것 같은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요.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합의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내가 다 받아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법대로 했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제 예. 보면은 검찰 인사법 관련해 가지고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장관이 어떤 결정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의견을 네. 조율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그것은 지난번에 이른바 추윤 갈등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본인의 어떤 인사를 굉장히 강행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과 어떤 비슷한 부분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조금 맞는 인사를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